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의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기도 하고 많은 나라들이 크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 그 삶에 있어서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송두리째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런 세상을 바꾸어 놓고 말았어요. 이것은 사실 몇 년 전에 외신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전쟁용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기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생체 실험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어요. 특별히 그 우한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그 교수 몇 분들이 그곳을 탈출해서 미국에 망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중국이 이미 그러한 전쟁용 생화학 무기를 바이러스를 무기로 개발하고 있고 또 생체 실험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이야기를 듣었습니다. 그거는 그 연구소에서 탈출해서 홍콩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한 그런 이들도 있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탈출해서 미국에 망명한 그런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도저히 인간의 그 탈을 쓰고 인간의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생각조차도 끔찍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차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로 오늘날에 있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생화학 무기를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처음 실험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이러한 한국의 공산주의자들 그 정치인들 문정권을 비롯해서 이러한 인간들이 지금 하는 모든 형태를 보게 되면 참으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공산주의는 인간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지요. 인간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와중에
우리가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이제는 해야 돼요. 중공이라든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짐승만도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전 세계가 다 알아졌어요. 우리가 지난 그 사이로 이 부정선거를 볼 때에도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먼저 터뜨리고 그저 사회를 긴장하게 하고 혼란을 일으켜 가지고서는 그저 이 부정선거를 대놓고 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그러한 두려움도 없이,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저 100% 이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이 문제가 한국에서 그치는 줄 알았는데 미국 대선에서도 이 중공이 그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터뜨리고 온 나라가 긴장되고 공포 분위기 가운데 있는 이런 틈을 타서 제가 보니까니 미국에서의 이 부정선거는 우리나라에서 한 것은 이거는 그저 옛말에 세 발의 피라고 하는 말과 같이 아주 이 유치한 그저 유치원생 이러한 수준에 불과했어요. 미국에는 우리나라보다도 노골적으로 아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참으로 하나의 그 샘플 같은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공산주의자들로 점령을 당하고 그저 중공의 스파이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선거를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한 것 같아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이건 뭐 그저 대놓고서 노골적으로 부정선거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대방의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을 비롯한 모든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중공으로 완전히 채색이 되어버렸어요. 중공화 되어버린 그런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를 창궐하게 해놓고서는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가진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쟁용 살생 무기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저 터뜨려서 미국이 지금 온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다방면에 쑥밭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산주의가 나쁘다 그러니까 뭐 나쁘냐, 왜 나쁘냐, 공산주의가 뭐 잘못됐느냐, 뭐 이런 이제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공산주의를 맛본 사람입니다. 6.25 때도 공산주의 치하에서 정말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참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 문재인이 지금 정치하고 문재인이 패거리들이 하는 지금까지 정치의 양태라든지 짓거리를 보면은 이건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면은 이런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가 대통령 선거 시작할 때도 상대방의 후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이라 한다. 시장 뒷골목에서 우글거리는 사기꾼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재인에게 그렇게 물었댔어요. 또 상대 같이 후보로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지 않았어요? 문재인은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거 정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즘 듣자 하니까 그 죄수들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마스크 하나도 이렇게 씌워주지 아니하고 해가지고서는 지금 수천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이북의 김정은의 이야기가 소대가리 같은 놈이라고 삶은 소대가리 그리고 또 미친 개 같은 놈이라고 미친 개보다 못한 놈이라고 그것도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제일 처음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에 문재인은 이 의학적으로나 정신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정신병자다. 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누구를 위해 그 저는 몰라요. 방금 이야기 해놓고 돌아서서는 거짓말 하고 말이죠. 자기 한 말을 부인해버리고. 이건 정신병. 그래서 이제 미국의 존 볼튼이 이 문재인을 여러 번 겪어보고서는 그 회고록에 문재인은 정신병자다. 정신분열증 환자다. 그런 이야기를 그 회고록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근자에 보니까니 몇몇 분들이 유튜브에 올려서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의 저 문재인과 같은 놈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모토로 해서 오늘의 한국을 이루었던 저 백성들을 저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못살게 정신병자로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그래서 어떤 우리 목사님 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미친 자에게 버스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저 이제 버스를 하나의 국가로 승객을 하나의 국민들로
비대해서 이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이제 거의 저대전 때에 한 이야기지요. 목사로서 그저 이 히틀러를 그저 죽이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살리는 유일한 한 길은 미친 운전자의 운전대를 뺏고 끌어내고 이놈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미친 운전자를 죽이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는 스스로 히틀러의 암살단에 가담을 해서 결국은 참으로 사형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우리 전광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정말 보네퍼와 같은 그런 결의와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그 국민들을 이끌어 왔댔는데 결국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어. 결국 그 교회를 이 문재인이가 다 망가쳐버리지 않았어요. 헤카트려버리고 파괴해버리고. 그래도 전광훈이는 다시금 일어서서 결국 그의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시편 23편을 다 읽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시편 23편의 말씀을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거저 이 의사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서로 토론을 하고 그 의학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일반 환자들은 의사가 거저 이 100% 자기들의 병을 다 고쳐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너무나도 이제 의사에게 의지를 하고 또 약에게 의지를 하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95%는 자기의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것은 95%는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만이 그저 이 버스를 운전하는 것이 비유하자면은 운전대를 잡은 그저 이 의사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5%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감을 하면서 참 좋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오늘날의 이 문정권 하에서 온 백성들이 전 세계 한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그 사람의 생사화복이 결국 그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에게 달려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 그 운전기사가 미쳤든지 정신병자면은 운전대를
붙든 기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타고 있는 관객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미친놈을 끌어내고 죽이고 하는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이런 환난을 당해서 아우성을 치고 그저 유튜브마다 하고도 펼치게 되면은 죄다 그저 못 살겠다. 정말 그 아우성 치는 그런 이야기들만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과 대통령이라고 하는 놈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저가 분명해요. 95%는 국민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런 미추광이를 대통령이라고 바라보고 이런 미추광이를 대통령이라고 쳐다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문제예요. 문재인은 할 수 있는 역할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선하고 진정한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에서 5% 정도밖에 안 돼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은 국민이 스스로 책임지고 국민들이 나라와 민족과 촉을 위해서 나서서 모두가 다 코드의 프레싱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전 그런 이야기로 그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옛날 그 이야기를 제가 이 젊은이들에게 해준 적이 있어요. 모든 세상 만사는 마음먹기 달렸다. 그 아주 평범한 이야기였지요. 누구든지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 한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시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이것으로서는 안 되겠단 말이야. 이제는 문재인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제가 한 1년 전에 문재인 하나 죽이고 내가 죽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면 내 생명을 100개, 1000개라도 내놓겠다. 그런 유튜브에서의 저의 그 스피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 것인가? 내 하나 죽어서 내 후손, 내 자손들, 손자, 손녀들 대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우리가 이 지금까지의 우리 70여 년간 이루었고 갖고 왔던 내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온 국민이 나서야 돼요. 제가 언제인 그런 이야기 했지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는요, 특별히 이 6.25 동란 때에는 미친 개들이 많았습니다. 이 개들이 사람의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그 시체에 피를 빨아먹고서는 개들이 미쳐가지고 개떼들에 몰려드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 동리 사람들이 그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그 개떼들을 추적하고 개떼들을 때려잡았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친 개는 때려잡아야 된다. 때려잡아서 죽여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6.25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바꾸고 이 오늘의 처한 대한민국, 내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을 살리는 길, 이 미쳐서 저 적화 통일하겠다고 날뛰는 저 미추왕이 정신병자 문재인을 끌어내고 이제 우리가 죽어서 내 후손들이 자자손손이 잘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택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